어진 씨는 그 새 영상 찍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지금 새들을 따라다니면서 영상으로 이제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합니다. 아. 있나? 아, 왜 날았다. 뭐 잡았다. 아이고. 두 마리. 진짜 독특하게 생겼다. 본업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제가 대학생인데 아직은. 아, 그럼 학생이세요? 학교 네. 다니세요? 근데 좀 이제 새들을 영상으로 담는 일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보니까 학교를 좀 더 미루고 이제 휴학을 하면서 휴학을 하고. 네, 이제 새들을 따라다니게 된 거죠. 지금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전공은 언론홍보영상학부라고 옛날 이름으로 신문방송학과입니다. 아 그래요? 아, 신방. 아. 어렸을 때부터 애초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게 꿈이라서 야.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학과를 찾다가 여기 가게 됐어요. 이 탐조일기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습니까? 아, 제가 탐조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탐조를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그날 무슨 새를 봤는지 어디를 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중학생 때쯤부터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했었어요. 약간 말 그대로 일기를 적었어요. 일기를.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새를 찾아다니신 겁니까? 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찮게 이제 새를 보러 가는 탐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독수리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맹금류를 보고 네. 그때부터 그냥 새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 양옆으로 거의 3m 육박을 해요. 3m요? 3m, 거의 2.8m?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맹금인데 아무래도 그런 거대한 동물은 TV나 아니면 영화 속에서나 봤었는데 이게 현실에서 두 눈으로 마주하니까 압도적인 크기에 그거에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로 조류도감이랑 뭐 쌍안경 사가지고 바로 이제 동네 근처에 있는 새들부터 보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본 새가 총 한 몇 종 정도 됩니까? 340종 이후로는 안 셌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돼도 네네. 사실 세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세는 거는 그냥 좀 가벼운 즐거움 같은 거라서 그 우리나라에는 한 몇 종 정도의 새가 서식을 합니까? 제가 처음 탐조를 시작할 때만 해도 2009년만 해도 518종 정도 있었는데 네. 매년 새로운 미기록종들이 계속 관찰되면서 지금은 594종까지 관찰. 종이 늘고 있군요. 네, 점점 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컴퓨터로 이제 새 폴더를 만들면 네. 새 이름이 뜨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 보면은 뭐 집박구리, 맞아요. 논병아리. 새 폴더를 치면 그 새 이름들이 굉장히 있어요. 많이 나와요. 집박구리. 맞아요. 그 집박구리가 무슨 새입니까 그게? 아, 직박구리 저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봤는데 여기 있어요? 네, 직박구리가 전국에서 흔하게 보이는 새예요. 그래요? 네. 왜 한 번도 못 봤지 우리는? 아, 그게 사람들이 사실 도시에도 굉장히 많은 새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보통 보는 건 참새, 비둘기, 그쵸, 그쵸. 맞아요. 뭐 여름에 제비, 뭐 까마귀. 네, 맞아요. 보통 하시는 게 참새, 까치, 비둘기가 전부신데 네. 사실 좀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도시공원에도 굉장히 많은 새들이 살아가거든요. 집박구리가 있어요. 네. 논병아리도 저기 물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 있어요? 네네네, 있어요. 논병아리가 여기 있다고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그맣고요. 이렇게 잠수합니다, 걔는. 이름만 논병아리고 실제로는 그냥 잠수성 오리예요. 논병아리가 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이건 어디 뭐 저기 우포늪이나 이런 데 가야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아. 아니 그 이제 어진 씨가 직접 찍은 새 영상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버금가는 퀄리티로 인기가 많다 그래요. 그 영상을 몇 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머. 이게 뭡니까? 아, 저 새 같은 경우에 흰머리 옥능이라고 예. 이제 인터넷에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새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새예요. 진짜 귀엽다. 네,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유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요. 아, 이게 와. 영상으로 와!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 진짜 훨씬 귀여워요. 와 진짜 귀여워. 얘는 누구예요? 아, 쟤는 이제 붉은 머리 옥능이라고. 얘도 귀엽네. 근데 저 저희 어떻게 무슨 만화처럼 생겼어요? 아, 맞아.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진짜 귀엽죠. 뱁새 혹시 들어보셨어요? 뱁새. 뱁새 알죠? 황새 따라가다가 네. 발치하신다는 방음체, 저 붉은 머리 옥능이가 뵙새예요. 아, 그렇게. 네, 그게 좀 색깔이 좀 차이가 뱁새가 있군요.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가 저 친구들이에요? 네.
이건 뭐야? 매입니다. 매. 네, 멸종위성 1급이고 저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요. 매가. 매가. 네, 매가. 우와. 아, 진짜 멋있어요. 저 매가 절벽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은 쏜살 같이 날아가서 잡는 거야 이거를? 네, 맞아. 그리고 확 낚아채고. 와. 요거 저 따오기 아닙니까? 아, 맞아. 오 잘하시네요. 네, 따오기. 예전에 이제 동요에서 많이 부르던. 맞아, 따오기. 저 새는 근데 약간 좀 무섭다. 생긴 게 좀 무서워요. 아, 생긴 게 이제 지금 겉으로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얘네가 날개를 펼치면은 네. 그 약간 살구색이 뜬다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네요. 저 사이가 좀 연분홍빛이 나네요. 네, 맞아. 날개 펼치면 이제 그런 게 보이는데 저 뉴스에서 따오기 우리나라에서 개체 보존을 위해서 막 이렇게 복원하고 막 그 얘기 들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저 따오기가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겨울철새였는데 멸종을 했어요, 사실상. 따오기가. 이제 뭐 밀렵이나 농약으로 인해서 저 새를 우리나라에서 복원하고자 그죠. 중국에서 맞아요. 들여와가지고 그 뉴스 봤어요. 네, 맞아요. 인공 증식을 통해서 이제 개체 수를 늘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연 방사를 했어요. 보건센터에서 네네. 자연 방사한 이후에 이제 저거를 이제 자연에서 만난 거군요. 네네, 맞아요. 멸종돼서 정말 다시는 못 볼 뻔한 새인데 그러니까. 그게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죠. 아니 근데 이게 새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뭐 나를 위해서 마중 나와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처럼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쪽에서 한번 만나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데도 예전에 제가 그 철새 축제 사회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군산. 진짜 별걸 다. 예. 진짜 군산. 6시인가 뭐 몇 시가 되면 왼쪽 창문을 바라보십시오 하면 철새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새들이 있죠. 네,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네. 진짜 그럴까 하다가 큐 사인 주길래 자 왼쪽 창문을 보십시오. 철새가 날아갑니다. 근데 진짜 그 철새가 쫙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도 이제 저 한강변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면 와 새들이 맞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날아가더라고요. 맞아요, 때를 맞아요. 지어가지고 걔네도 출근하더라니까. 맞아요. 출퇴근이 있어요. 출퇴근이. 진짜 출근을 해요. 아니 애들이 어디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무지하게 날아가더라고요. 맞아요.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건가요? 그런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말한 대로 이게 촬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힘들긴 한데 네. 이게 새를 보다 보면은 힘든 거를 좀 몰입을 해서 그런가?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진짜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한여름에는 이제 새들이 번식을 하는 계절이거든요. 여름에 변신이요. 네, 새들이 여름에 번식을 해요. 그래서 근데 둥지는 굉장히 새들한테 예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찰하려면 이제 꼭 위장 텐트나 위장 이제 뭐 슈트 같은 걸 입고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그게 또 찐통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진짜 익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시켜서 야 너 여기서 2시간만 이거 관찰해. 네. 그럼 그거 하겠어요? 근데 좋아서 하니까. 근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연애를 할 때거나 뭐 새 보러 갈래? 뭐 이렇게. 연애할 때? 아니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랑 새 보러 가지 않을래. 오늘은 철새를 보러 가지 않을래. 뭐 보러 갈 때도 있죠. 있죠. 보러 갈 때도 있죠.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같이 낭만적이지, 갔을 때 막- 낭만적이지. 네, 낭만적이죠. 오빠 저새 뭐야? 저새는 그러면서 흰머리 오목눈이야. 보이는 이제. 그래서 그만해. 배웠네. 그만해. 정말 진짜. 아니 저 이렇게까지 해봤다는 게 있어요? 새를 찍기 위해서? 파주 출판단지에 유수지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매년 겨울마다 이제 기러기들이 6천 마리에서 10,000마리 정도가 그 조그만 유수지에서 잠을 자러 와요. 그래서 그 새들을 아침에 한번 자세히 가까이서 관찰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잠자는 새를요? 네, 잠자는 새들을. 새들이 이제 잠을 자러 한 4시나 5시쯤에 이제 잠을 자러 퇴근을 해서 잠을 자러 오거든요. 새벽 4시나 아니요. 3시에 자요? 아니요. 오후 4시, 5시쯤에 잠을 자러 습지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텐트를 설치해두고 한 오후 2, 3시쯤에 들어가서 이제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 동안 그렇게 잠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한겨울에 야외 취침을 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냥 약간 좀 패기로 네. 무턱대고 도전을 했었던 건데 네. 와 진짜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래서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어도 맞아요. 냉기가 네,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냉기가 그게 진짜 장난이 추워요. 아니에요. 와 진짜 이러다 동사하지 않을까? 네. 아, 그 정도로 겁도 나고 맞아요. 네. 텐트 나올 때까지 이 소변도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밖에 나가서 누울 수도 없고 왜냐면 텐트 이게 찍 문 열고 나갔다가는 소리 때문에 깨는 거예요. 맞아 다 날아가서 이제 모든 게 수포가 되고 제가 준비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따뜻한 차가 담겨있던 보온병의 뚜껑을 열고 이제 그 안에다가 해결을 했는데 그건 이제 집에 가자마자 버렸습니다. 아 보온병을요? 네, 가자마자 버렸습니다. 그럼 뭐 닦아서 그 뭐 아, 어이구 뭐. 아 이게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이제 해 뜰 때 와, 수면위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이제 곧 잠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겨울철새 기러기들. 이야 네, 이 새들이 저희 사람이랑 정말 유사한 게 세수하네 세수하네.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씻는 것처럼 얘네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목욕을 해요. 네. 목욕을 하고 진짜 신기하다. 이제 무리별로 이제 다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본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농경지로 이제 먹이를 먹으러 떠나죠. 아침에 출근하는구나. 네, 맞아요. 이야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제 그래도 고생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내밀고 딱 촬영 버튼을 누른 순간 와 진짜 너무 경이롭다. 진짜 너무 경이롭다. 황홀하더라고요. 진짜 고생한 가치가 황홀할 있다. 것 같아요. 네, 고생한 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맛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저 혹시 새들을 관찰하면서 알게 된 어떤 새들의 습성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이 까치가 굉장히 재미난 새인데 네.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반가운 손님이 반가운 온다. 손님이 온다. 근데 사실 반가운 손님이 와서 울었다기보다는 그 까치가 평소에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까치가요? 네. 그래서 이제 낯선 사람이 보이거나 이제 낯선 게 보이면은 약간 좀 경계를 하는 소리라서 아까 누군가가 온다는 신호군요. 네,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 까치가 새끼들을 기를 때 둥지 근처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네.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위협을 하면은 이 까치가 얼굴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보복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지나갈 때. 아 이거 또 대박이네. 네. 그리고 까치처럼 이제 똑똑한 새들을 관찰하는 게 재밌는데 네. 까치도 까마귀과거든요. 까마귀가 지능이 어린아이 한 5세, 7세 정도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이 까마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두같이 딱딱한 네. 견과류를 깰 때 지나가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네? 이 도로에다가 호두를 놓고 차가 지나가면은 이 호두가 껍질이 깨지겠죠.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쏙 빼먹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아까 본인이 까마귀가 호두를 바퀴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다가 둔다고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깨지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Drop it among the traffic. Wait for the lights to stop the traffic. Then collect your cracked nut in safety. 그리고 이제 지붕에 눈이 쌓이면은 거기서 이제 눈썰매를 타거나 이렇게 막 쭉 미끄러지면서 까마귀가? 예. 아 대박이네. 내려갔다가 5세 어린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딱 5세 어린이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훈련된 까마귀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를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리면은 그 쓰레기통에서 먹이가 나오는 그런 걸 만들어서 이 까마귀들이 아 내가 이 담배꽁초를 저기다 불어 넣으면은 먹이가 나오는구나. 그게 이제 보상학습이 이제 돼가지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지능이 좋은데 와, 대박이네요. 문제는 얘네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이 원리가 무게인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다음부터는 담배꽁초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보이는 돌멩이 같은 거 갖다 놔가지고 야, 진짜 똑똑하네. 그렇게 효과는 없었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야, 카메라도 그렇고 이게 먼 곳까지 가고 그러려면 경비, 뭐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뭐 이게 보통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아무래도 새를 보러 다니려면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식비, 숙박비. 네, 그렇죠, 그럼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아끼거든요. 최대한 아껴가지고 제작비로만 그래도 100만 원대 이하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잘 아껴서 네. 하시네요. 네. 최대한 아끼죠. 장비는 다 본인이 사비로 사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노가다도 좀 뛰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못 모으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대학교 등록금 2년치가 있었거든요. 네. 그 대학교 등록금으로 장비를 사서 이제 좀 세대를 천하고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아 이거 집에서 네. 좀 학교 공부를 하다가 탐조를 하겠다는 것도 그냥 그래 뭐 네가 좋아하는 근데 등록금을 네, 맞아. 아무래도 이게 나이를 먹고 나중에 돈을 모아서 이 장비를 사서 그때 가서 이걸 시작하기에는 뭐 그때는 이제 취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릴 때 이걸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그 대안학교를 다녔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새 보러 가는 거 전혀 아무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박이다. 수업 시간에 그냥 새를 보러 가도 돼요? 정확히 새를 볼 때도 있었지만 이제 새랑 관련된 뭐 특강을 들으러 간다거나 그것 좀 듣고 올게요 하면은 그냥 학교 빠지고 듣고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날에는 저희 그 학교 근처에 황새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새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수업 없던 선생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근처에 황새 나타났는데 혹시 같이 갈 수 있냐 말씀드려가지고 그 선생님이랑 같이 차 타고 새를 황새를 제 인생 첫 황새를 보고 온 날도 있었죠. 그 어진 씨가 찍은 야생동물 생태 통로 관찰 영상이 조회수 361만. 이 영상은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새를 보러 다니다 보면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꼭 그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생태 통로. 네, 맞아요. 네.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로 야생동물이 지나가? 진짜 순전히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태 통로란 게 이제 도로에서 그냥 지나갈 때는 그냥 위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냥 뭐 콘크리트 칠돼 있는 그냥 맨 다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약간 실제 자연 환경처럼 굉장히 잘 꾸며놓은 거예요. 예, 동물들 환경에 맞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지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앞에 동작이 감지될 때만 작동을 하는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 한 60일 정도 설치를 해놨죠. 어때요? 와, 이제 굉장히 많은 멧돼지, 오소리, 노루, 그리고 뭐 메토끼, 굉장히 다양한 포유류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사실 포유류 말고도 새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새들이 그냥 날개가 있으니까 도로를 편하게 지나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낮은 덤불이나 나뭇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새들이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한 해 로드킬이 최소 한 16,000건 이상이라고 해요. 이런 좀 생태 통로가 많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환경 문제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17년간 새를 좀 보러 다니셨으면 자연 환경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나빠지는 것도 좀 눈으로 확인이 되시겠어요. 이게 새를 보러 다니다 보면은 새를 만나서 즐거운 것도 있지만 울적해질 때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제 탐조를 하러 가면은 그 지역에 가서 꼭 뭐라도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 마을 주민분들은 새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새 보는 사람들이 가서 새도 보고 그 지역에서 숙박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은 아, 이 새가 있으면은 관광객들이 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새를 더 아껴주시고 더 잘 좀 더 보호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항상 어디 탐조지에 가면은 마을 주민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새들에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해요. 사실 이런 야생동물들이 주목을 잘 못 받잖아요. 아무래도 가까이서 만나본 적이 없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관심을 못 받은 채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런 새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남겨야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죠.